맥북 왜 쓰냐고요? 저는 게임을 끊으려고 샀습니다. 저는 한때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던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밤새고 나오는데 문득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게임이 안 되는 맥북을 샀습니다. 게임을 끊고 생산적인 일에만 사용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제 첫 맥북은 2011년형 맥북 프로 15인치였습니다. 정말 크고 비싸고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으니 본전을 뽑겠다고 일부러 더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앱을 써보고 유료 앱도 엄청 샀습니다. 그때의 맥북은 한국에서 사용하기 정말 불편했습니다. 부트캠프나 가상 윈도우는 필수였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맥북을 쓰냐며 허세총 앱 등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2019 인텔 맥북이랑 M1 맥 스튜디오를 쓰는데 이제는 패러렐즈 같은 가상 윈도우를 아예 안 씁니다. 한국도 이제 맥 쓰기에 충분히 좋아졌거든요. 특히 애플 실리콘이 나오면서 오히려 맥북이 가성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맥북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던 시절부터 시작한 15년차 맥북 유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맥북 롱텀 사용기. 이제는 맥북으로 갈아타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맥북 처음 쓸 때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그 돈 씨였습니다. 맞습니다. 맥북 비싸죠. 애초에 맥북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이나 영상하는 예술가들 아니면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용 장비였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장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맥북 프로 사고 파이널 컷이랑 로직 깔아서 프로인 척 좀 해보려다 그대로 수년간 봉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고화소 카메라가 들어가고 AI가 발전하면서 영상 편집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음악도 AI가 작곡하는 시대고요. 이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맥북은 더 이상 프로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도 8년 전에 샀던 파이널 컷을 이제야 제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가성비냐? 원래 맥북에 가성비라는 말은 안 어울렸죠? 감성비라면 몰라도요. 그런데 지금은 성능이 너무 좋아져 버렸습니다. M 시리즈 칩셋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 2019년형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가 i9 CPU에 램 32기가, SSD 1테라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M1 맥북 에어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일반 유저에겐 맥북 에어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거죠. 단순히 성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디스플레이, 트랙패드, 스피커 같은 기본 하드웨어 품질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윈도우 노트북을 맥북이랑 비슷한 사양으로 맞추려 하면 아마 300만원 훌쩍 넘을걸요? 여기에 미친 내구성과 낮은 중고 감가가 경제성을 확 끌어올립니다. 저는 15년 동안 맥북 쓰면서 고장나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 5년은 무난하게 씁니다. 포맷 안 해도 업데이트만 하면서 5년을 쾌적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맥 하면 보통 생산성을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는 맥의 진짜 강점은 강력한 게이너입니다. 일관된 단축키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강력한 트랙패드 덕분에 손이 키보드와 패드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업무에만 몰입하게 해줍니다. 이 손 왔다 갔다 하는 게 은근히 피로도를 높이거든요. 그리고 윈도우는 시작 메뉴로 들어가서 탐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면 맥은 런처 기반이 기본입니다. 스팟라이트로 파일, 폴더, 앱 등을 키보드만 가지고 바로 호출해서 쓰는 구조이죠. 팔은 고정되어 있고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적응되면 상당히 편해요. 알프레드나 레이캐스트처럼 더 강력한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면 키보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맥이 생산성이 높다는 건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에 IBM에서 수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명한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보다 맥 사용자가 핵심 성과지표인 KPI를 달성할 확률이 2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맥을 쓰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게 통계로 증명된 거죠. 제 생각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맥과 윈도우의 철학 차이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써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애플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말이죠. 맥OS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검소한 앱만 등록되고 최적화되어 출시됩니다. 반면 윈도우는 매우 개방적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유저 마음대로 정하죠. 수많은 케이스를 지원해야 하니 최적화보다는 보편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맥은 과거의 유산인 레거시 호환성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어도비 플래시 지원을 과감히 끊어버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윈도우가 레거시 호환성을 지원하느라 무거울 때 맥은 사용자들을 무시하고 맥이 추구하는 환경으로 강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는 좋든 싫든
애플이 통제하는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1997년 애플 복귀 직후 WWDC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중이란 yes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결국 1000가지 기능에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자유도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환경 통제. 애플이 설계한 시스템이 유저 대신 아니오를 외쳐주며 우리의 선택지를 강제로 좁히고 작업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 결과가 맥북에 생산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맥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어드랍, 유니버셜 컨트롤, 클립보드 공유 같은 연동성이 주는 편의성은 한번 맛보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아이패드에 펜슬을 이용해서 작업한 걸 맥에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저는 특히 PDF에 사인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출력하고 사인하고 스캔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PDF에 바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엄청 편했죠. 물론 한국에서 맥 쓰는 거 윈도우보다 성가신 건 사실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한글 자소 분리 문제죠. 맥에서 압축해서 윈도우로 보내면 글자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맥용 반디집 유료로 사면 해결되긴 하는데 윈도우는 공짜인데 맥은 돈 내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랑 아래아 한글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금융이나 공공서비스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아래아 한글도 저는 억가라고 봐요. 어차피 윈도우에서도 한글은 유료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서드파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마이박스 이용하면 웹에서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다들 네이버는 쓰시잖아요. 이제는 인증서랑 아래아 한글 때문에 맥 못 쓴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도 절대 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이나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 오토캐드 같은 프로그램은 윈도우가 기본입니다. 맥용이 있긴 하지만 성능이 한참 떨어져요.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 보안 플러그인 떡칠된 시스템 쓰셔야 하면 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패러렐즈나 VMware로 윈도우 깔아야죠. 저도 한참을 그렇게 써왔습니다. VMware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운받고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에 공식 윈도우 이미지 받아서 깔면 정품 인증을 안 해서 제약사항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합니다. 게임을 안 하려고 샀던 맥북을 어느덧 15년째 쓰고 있네요. 저는 앞으로도 맥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이미 손에 너무 익어버렸거든요. 혼자 맥을 쓰니까 남들이 제 컴퓨터를 안 건드린다는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맥 사용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커지고 애플도 한국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죠. 아직도 가끔 발생하는 한영 변환 버그 같은 거 이제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앞으로 맥을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